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지산업, 그 중에서도 골판지 쪽에 대해서 이야기를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판지는 2018년부터 단순 스프레드 산업인지 아니면 지속가능 이익을 확보한 산업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이 분분한 산업 분야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판단에 따라서 그 해당 섹터 대표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판단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해당 섹터 대표 기업인 신대양제지, 아세아제지 등을 보면 가치 지표의 단면은 굉장히 쌉니다. 퍼가 5 이하고 PBR이 1 이하입니다. 그리고 ROE는 15에서 25 내외로 지표만 보면 뭐 괜찮다고 굉장히 싼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게 스프레드를 따먹는 사이클 산업이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결코 싸다고 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왜냐하면 사이클이 다시 하강 곡선을 그리게 되면 각종 가치 지표들이 안 좋은 쪽으로 악화가 되기 때문에 뭐 단순히 단면만 보고 싸다 비싸다는 얘기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나 아니면 세부적인 이야기들은 뭐 인터넷에 워낙 그 훌륭한 분석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싹 생략을 하고 핵심 아이디어인 과점과 스프레드 산업 여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올린 그 좋은 기업 고르는 방법에서 독점 혹은 과점 기업이 좋다고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 산업은 구체적으로 골판지 원지 만드는 산업은 현재 과점 산업입니다. 신대양제지, 아세아제지, 테림포장 뭐 이런 상위 6개사가 원지 생산 시장 점유율의 약 80% 내외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생산량으로만 보면 확실한 과점 시장이죠. 그리고 이 섹터를 과점으로 남게 해주는, 그러니까 경쟁자의 진입을 막아주는 해자가 제 생각에는 상당히 확실한 해자가 하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강력한 해자는 바로 높은 진입 비용입니다. 골판지를 만드는 공장 자체가 그 IT 기업들, 그러니까 뭐 핸드폰을 만드는 기업들, 핸드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렌즈라든지 아니면은 뭐 FPCB 이런 거 만드는 기업들은 굉장히 제품 자체가 경박단소하기 때문에 공장도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동화돼 있고 공장 자체도 좀 아기자기한 편이에요. 직접 가보시면. 근데 이 골판지 공장 자체는 굉장히 중후장대 쪽입니다. 설비와 시설, 토지 구입비 자체가 엄청난 편이고요. 일종의 규모의 경제 산업이기 때문에 새로 진입하려는 진입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춰야지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경쟁을 할 수가 있겠죠. 대략적인 설비 규모를 가늠하기 위해서 그 신대양제지 사업보고서를 살펴보면 어느 정도 실마리를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신대양제지는 연간 골판지 원지 생산량 기준 110만 톤 규모의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게 그 사업보고서를 보면 취득 원가 기준으로 기계장치만 4,094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이거는 토지와 건물, 뭐 거기에 들어가는 차량 운반부 이런 거 전부 다 싹 다 별도로 하고 기계장치만 얘기를 한 게 4,094억 원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거 취득 시점이 좀 지난 예전에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걸 감안하면 지금 기준으로는 조금 더 비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골판지 산업은 매우 높은 에너지 사용 비용이 들어가고 공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정화시설에도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이 웬만한 기업이 신규 진입하면서 비벼볼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투자 비용에 이 정도 공해를 발생시키고 이 정도 정화시설이 필요하면 사실 대기업도 들어오기엔 약간 부담이 되는 수준일 수도 있어요. 이번에 IMF가 매물로 내놓은 테림 몸값이 1조 원 정도 됐었죠. 근데 한솔제지가 이거를 인수하겠다고 약간 뉘앙스를 비추어갖고 한솔제지 주가가 아주 박살이 났습니다. 이를 보더라도 이쪽 분야의 진입 비용이 상당히 높다는 거를 약간 짐작을 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스프레드 산업 여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 앞에 과점도 중요하지만 많은 분들이 굉장히 그 의견이 분분하게 이 스프레드 산업 여부에 관한 의견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폐지 가격에 굉장히 집중을 하십니다. 폐지가 뭐 2018년 말에 조금 급등을 하니까, 급등도 아니었지만 조금 증가를 하니까 신대양제지나 아시아제지 주가가 아주 박살이 난 적이 있었죠. 그만큼 폐지 가격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점화된 기업은 원자재 구매력이 있어서 그 협상력이 일반 경쟁 시장의 기업이랑은 좀 차원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중국 쪽 폐지 수출까지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지 가격은 큰 우려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2018년에 폐지 가격도 역사적으로 뭐 굉장히 낮다, 그래갖고 스프레드가 높아졌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게 뭐 충격적으로 낮은 수준은 아니었어요. 신대양제지 쪽 사업보고서를 살펴보면 국내 고지 기준 원가가 어느 정도인지 쭉 나와 있거든요. 이거를 옛날 거부터 보시면
2018년에는 톤당 17만 1천원 정도 합니다. 14년에는 13만 8천원, 15년에는 14만 7천원, 16년에는 15만원, 17년에 조금 높습니다. 21만원 정도 됐다가 18년 3분기에 16만 6천원까지 다시 내려갑니다. 이게 17년이 워낙 높아서 2018년 폐지가 굉장히 똥값이 되고 그에 따라서 스프레드가 확 벌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2017년에만 유독 높았던 거고요. 2017년을 제외하고 보면 사실 뭐 그저 그랬던 수준입니다. 우리는 폐지 가격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사실 이 산업을 볼 때 그 핵심은 과정기업의 가격 컨트롤 능력이라고 보셔야 돼요. 내수용 골판지 가격은 2013년에 38만 8천원이었습니다. 톤당. 근데 2018년 3분기에 45만 8천원으로 약 18%가 증가합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게 보통 가격을 올리려면 많은 기업들이 뭐 제품 출하량이나 이런 걸 줄이는 전략을 많이 쓰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2013년에 가동률 90.3%이고 연간 생산량이 62만 6천 톤 정도 됩니다. 근데 2018년 3분기에 가동률이 97.6%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97.6%면 사실상 유지보수나 뭐 정비 이런 거를 빼면은 풀캐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풀캐파를 이미 오버한 수치라고 보이는데요. 3분기까지 생산량만 80.8만 톤입니다. 이게 2013년 전체 생산량을 이미 넘어섰죠. 매년 가동률과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고 가격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은 통상적으로 약간 쇼티지가 난 산업 분야에서 많이 발생하는 특징이에요. 일반적인 사이클 산업에서는 이런 특징이 나오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것도 장기간에 걸쳐서 가격이 상승하고 생산량이 증가하고 그리고 원재료 값은 일정하게 유지되고 이런 거는 스프레드 산업이라고 보기가 약간 어렵죠. 그리고 2016년 이전에 원재 가격이 좀 떨어졌을 때가 있었죠. 그래갖고 그걸 놓고 스프레드 축소라고 판단을 내리는 근거로 삼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스프레드 축소라기보다는 과징금 이슈 때문에 일시적으로 인위적으로 가격을 낮춘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이때 과징금 부과 기준 나온 그런 신문이라든지 이런 거 좀 찾아보시면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분석을 잘 해놓은 포스팅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 과징금 부과 기준이 위반 사항 하나당 매출액 곱하기 몇 %로 과징금이 때려지게 돼요. 그래갖고 매출액이 높으면 과징금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매출액을 줄였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짐작이 아니고 이 이슈가 나오자마자 그 원지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매출이 줄어들고요. 그리고 이 이슈가 끝나자마자 원지 가격이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늘어나요. 증가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쪽 산업은 고정비가 높은 사업이라서 매출이 높으면 수익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징금 이슈도 이미 끝났고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이미 데이터로도 그 가격 데이터로도 굉장히 상승 중이고 이 물량은 더 이상 나올 수가 없어요. 97.6%의 가동률을 보이기 때문에. 근데 전방 산업인 온라인 쇼핑이라든지 택배라든지 이런 쪽은 성장세가 눈이 부시죠. 당장 저희 집만 하더라도 새벽 배송뿐만 아니고 뭐 각종 그 택배 때문에 아주 골판지가 여기저기 쌓여 있습니다. 베란다에도 지금 꽉 차 있고요. 지금 분리수거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분리수거 할 때 보시면 상자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죠. 이거는 전방 산업이 엄청나게 좋다는 거를 아주 피부로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전방 산업도 좋고 수요도 많은데 지금 생산할 수 있는 생산량 자체는 풀캡하다. 그리고 가격을 컨트롤할 수 있는 과점 기업 몇 개가 이 산업을 꽉 잡고 있다. 그러면 사실 길게 말 안 해도 이 산업이 어떤 분야인지는 어느 정도 짐작은 되실 겁니다. 옛날에 2012년 이전에는 이 섹터가 과점이고 확실한 컨트롤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기가 조금 힘들었어요. 특히 2010년도 이전 그 기업들이 아직 구조조정이 되기 전에 여러 기업이 난립하고 있을 때는 약간 좀 스프레드 산업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 일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스토리가 바뀌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업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업이 옛날엔 이랬으니까 지금도 이럴 것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스토리가 바뀌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자세히 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분야가 스토리가 이미 예전에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서 상당히 이미 투자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지업이 앞으로도 이익을 꾸준히 뽑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거는 단기 스프레드성 산업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업이 싸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제 생각과 다른 여러 포스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을 해보실 때는 이렇게 긍정적인 뷰에서 보는 것뿐만 아니고 아주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의 의견까지 종합을 해보시고 어느 쪽이 더 일리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굉장히 그냥 핵심적인 아주 중요한 얼개만 말씀드린 겁니다. 과점인지 그리고 이게 스프레드 산업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분은 공부를 해나가시면서 조금 더 찾아보시면서 다른 여러 가지 글도 읽어보시고 그 골판지 산업에 대한 사업 보고서들이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투자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그 매체나 아니면은 뭐 포스팅 그리고 제가 올리는 유튜브나 다른 분의 유튜브만 보고 투자하면 그 바로 이전에 골판지가 급락이 한번 찾아왔었죠. 이런 급락 때 절대 버티지 못합니다. 왜냐면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의 크기, 인내의 크기는 확신의 크기와 비례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많이 찾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찾아보고 공부하고 공부해서 이 산업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야 확신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혼자 공부를 해보시고 밸류에이션도 혼자 해보시고 투자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